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세상에 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 바라는 게 뭘까요? 유능함, 개혁, 그리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나왔다가 개혁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욕만 먹고 퇴장한 인물입니다. 검찰 개혁한다더니 엉망으로 만들고 윤석열 키워주고 내부 갈등만 부추겼던 인물입니다. 해서 결과 어땠습니까? 중도층은 민주당에 등 돌리고 대선은 졌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감찰한 한명숙 모해중 사건에 대해서 눈 감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법사위에 앉히면 또 한 번 지지자들과 중도층은 실망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뭐다? 개혁의 신호, 변화의 메시지, 그리고 상식적인 인물입니다.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내 의원들이 어떠한 성향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뒷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김병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박범계는 안 된다는 지지자들의 비판 댓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의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타 상임위에 있는 개혁적인 인물로라도 앉히면 됩니다. 김병기 원내가 당원의 의견을 받들기로 했으니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 박범계 내정 철회하고 개혁적인 인물로 다시 내정을 해야 잡음이 없습니다. 내란 종식도 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등 해야 할 일이 차고도 넘치는데 박범계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전투력이 최강인 사람이 맡아야 적폐들과 싸워서 밀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개혁하면 추미애 의원만한 분이 없는데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1년 법사위원장 하시고 후반기 국회의장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한편 김건희 주과작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질질 끌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해준 검찰. 녹취록은 이미 오래전에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특검이 시작되니 책임이 무서웠는지 이제서야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덮어놓고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 살기 위해서 쇼를 하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이제 와서 김건희를 소환을 한다는 둥, 윤석열을 소환한다는 둥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김건희에게 3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2차례 소환 요구에 김건희가 불응을 했고 3번째 출석 요구 날인 지난 16일 김건희는 우울증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답니다. 김건희 측은 동일한 내용을 곧 특검에서 다시 조사하는 시점에 검찰에서 또 소환 조사를 하면 이건 중복수사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에서 요구하는 소환 조사는 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 따위가 감히 배째 이런 행태죠. 그동안 본인 발 아래 있던 검찰로 생각을 해왔으니 저런 후한무치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인 입맛대로 조사도 가려받는 특권 누가 줬다고 이렇게 당당할까요? 여튼 이 김건희의 새로운 녹취록이 이제서야 터져나온 부분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뿐 아니라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창수, 심우정도 당장 구속해야 마땅합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도 뉴스아이킥에서 김건희 황제 조사했던 수사검사들 당장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김건희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쓰는 기레기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는데 정말이지 듣기 싫습니다. 전우영 교수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기자들이 여사의 뜻을 몰라 김건희 이름 뒤에 자꾸 여사를 붙이는 것 같다. 내란숙의 부인이자 공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면 여괴를 붙이면 된다. 주가 조작과 뇌물수수 범죄자라는 점을 드러내려면 여적을 붙이면 된다. 무속에 빠져
나라를 망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면 여마를 붙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전부 다 해당이 되면 마개정려 또는 괴적마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걸까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튼 그 여사라는 호칭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계엄군 사령관들이 받고 있는 군사 재판을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검법이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군사법과 형소법이 달라 절차의 혼선이 우려가 되고 재판 지연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군사법원에서는 증거 채택이 쉬우나 민간 법원에서는 동의 없이는 증거가 불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군 법원이 계속 맡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군사 재판을 넘겨받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 역량 부족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군사 법원이 국방부의 영향 아래 있는 만큼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선택이라는 명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책임 추궁과 정치적인 외압 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과 처벌인데, 부실했던 검찰과 경찰의 한계를 넘어서겠다고 출범한 특검의 이번 결정은 전체 수사의 방향성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통만 특검이 쥐고 팔다리는 군에 맡기는 격인데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시작부터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세밀하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재산 문제에 아들 문제에 배우자까지 들먹이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노부부 투서 사건까지 꺼내들어 음해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 사건입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노부부 투서 사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참으면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저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악마들입니다. 가짜뉴스, 허위 유포로 밥 빌어먹고 사는 자들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형사처벌, 금융치료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동원해서라도 엄벌을 해야지 말로는 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설픈 관용은 또 다른 참극을 낳는다. 저들도 같은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멸 대상이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